기로에 선 인유한 혁신이 과연 중진들이 응답할지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장관과 설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 막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욕설에 이어서 진시황 때 환관 조고 같다. 대표적인 간신이죠. 모시던 황제를 죽인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서로의 거주지, 난 어디 사는데 한 장관은 어디 살고 집값은 얼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인신 공격성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뭐 명백한 눈도장용 발언이다. 네. 예, 그럼 누구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럴까? 네. 이재명 대표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 공천을 이제 달라는 얘기를 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최고의 뭐 어떤 주적이라 그러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네. 그 다음 주적이 한동훈 장관쯤 되겠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주적이 1호일 수 있어요. 예.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 한동훈 장관을 때리면 때릴수록 예, 이재명 대표 눈에 드는 거죠. 예. 설령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동훈 장관 뭐 탄핵까지도 만약 이어진다 그러면 그건 더 이제 굉장히 기여를 하는 셈이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럼 개양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네. 뭐 개항을이 아니라면 딴 데라도 공천 달라 그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막말에 대해서 릴레이를 하듯이 송영길, 한동훈 장관 설전에 민주당 민형배, 유정주, 김용민 의원까지 참전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뭐 좀 소모적인 논쟁 아닐까요? 이게 지금 논의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언어가 너무 거칠어지면요. 예. 본래 하려는 의미가 이게 상쇄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을 써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네네. 비판하려는 논지가 자꾸 흐려지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한동훈 장관에서 비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저렇게 거친 언어가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어만 남아요. 특히 뭐 요즘 MZ 세대들이 볼 때 어린 놈 이런 말은 전형적인 꼰대 발언 아닌가요? 그렇죠. 소위?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말을 거칠하게 하게 되면요. 예. 본래 본인이 원했던 그런 효과를 낳기보다는 역효과가 나요.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따끔하게 비판을 하되 뭐 이렇게 뭐 특히 나이를 연상시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막말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 것은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뭐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을 하되 그 비판의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네. 특별히 이렇게 너무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내용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미 존재감이 크고 뭐 현역 지금 뭐 주자들, 대권 주자들, 차기 주자들 가운데 뭐 여론조사하면 2위 정도 나오죠. 그 정도로 존재감이 커졌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된 데는 과거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설전을 벌이면서 존재감이 커졌던 그런 전례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도 오히려 한 장관 존재감만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연장선에 말씀을 드리면 언어가 자꾸 거칠어지게 되면요. 예.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이 커진다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의 중도층까지 저는 존재감이 커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층, 소위 보수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환호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네. 전사가 됐구나, 우리를 대신 싸우고 있구나, 저렇게 끝까지 민주당 의원들과 대응해 싸우는구나, 이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선 후보 뭐 여론조사하면 한동훈 장관이 가장 보수층에서 가장 높은 네.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수층이 그쪽으로 결집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어가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정 의원을 거명해서 그런데 예. 이탄희 의원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질의할 때도 현안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을 만큼 잘 준비해서 질문을 하면 거친 언어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낼 수 있거든요. 한장관이 허를 찔린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예.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뭐 감정 싸움 하듯이 뭐 손을 어떻게 해야지 말이 어떠니 이런 얘기 자꾸 하면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건방지다든지 그죠? 그렇죠. 네. 그런 표현을 쓴다든지 그런 예. 표현은요. 서로가 같이 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말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그런 어떤 질의 답변 이런 게 네.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